구질의 이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업샷과 다운샷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업샷과 다운샷 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업샷과 다운샷의 어,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향력, 그리고 이거의 이 업샷과 다운샷을 어,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치는 그 액션들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효과들 느끼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말 저거 하는지 그 이 서로마다 느낌적인 게 달라서,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수치에서 제가 설명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가볍게 그냥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수구를 장쿠션 방향으로 보내면 뭐 그대로 돌아오겠죠. 우회전으로 보내면 이거는 상단을 주든 하단을 주든 상관없이 그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왼쪽의 회전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왼쪽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오른쪽 분의 회전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첫 번째 모양은 아까 뭐 되돌아오는 그림이겠죠. 위로 치든 아래로 치든 그 모양새는 똑같아요. 하지만 미묘하게 상단을 쳤을 때 쿠션을 맞고, 쿠션을 맞을 때까지도 상단의 힘이 작용을 한다면 돌았을 때 약간의 밀림이 있으면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하단으로 쳤을 때는 하단의 성질이 쿠션에 닿는 순간에도 남아있다고 그러면 빨리 솟구쳐 나오겠죠. 예,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 회전을 줬을 때는 당연히 왼쪽으로 갈 거고요. 오른쪽 회전을 줬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좀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회전량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세 번째 그림은 상단 회전력하고 오른쪽 회전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성은 상단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단의 영향력이 당연히 더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일단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단과 옆단,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이 거의 50대 50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하단과 오른쪽 회전에 대한 영향이 반반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그림은 상단의 영향력이 오른쪽의 영향력보다 좀 더 많을 거고, 이 부분은 오른쪽 회전의 영향력이 상단 밀림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요거는 하단의 영향력보다 옆단이 많을 거고, 이거는 하단의 영향력이 회전력보다 좀 더 있겠죠. 어떤 이 당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딱 치는 그 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느 쪽 비율로 몇 대 몇이든 다 나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공을 스트로크 했을 때 상단을 향해 공을 밀어내면 처음에부터 앞구름이 시작돼서 계속 앞구름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중단으로 해서 공을 밀어내면 처음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갈 거예요, 공이. 그러다가 어느 마찰력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앞구름이 있을 거고, 하단을 줬을 때는 처음에 하단 회전력이 발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원위치를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구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은 굴러가겠죠. 일단 쿠션에 수구가 부딪히는 움직임을 보면, 일단은 수구를 쿠션에 보냈을 때 뭐 어느 분이 그때 벡터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Y축 방향과 X축 방향의 힘이 뭐 동일하게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맞는 표현인가요? 뭐 물리학 전공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양을 보면 이 쿠션이 그 탄성력으로 봤을 때 1대1 그대로 뱉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밀어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대로
뭐 밀어낼 수 있는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럼 조금 더 늘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실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거리 차이가 나겠죠.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 테이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구를 2분의 1 지점에 정확하게 보내면 코너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코너보다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분의 1 지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포인트, 코너를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정해서 그걸 포인트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보낸다고 우리가 그때 한번 예상을 해봤잖아요. 뭐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뭐 만들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 지금 음 근데 만약에 수구를 보내서 이 지금 검은색 라인으로 보내서 검은색 방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죠. 공의 특성을 좀 이용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반발력이 아무래도 반발 뭐 개수로 따졌을 때 1대1로 떨어질 수 있는 정확한 1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만큼 반발을 더 할 수 있게끔 영향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단을 더 수구를 보낼 때 하단에 영향력을 더 줘서 쿠션에 맞는 순간 그 모자르는 만큼 튕겨오는 힘을 더 늘려준다 그러면 이 검은색 라인으로 오는 그런 라인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타격을 할 때 그 당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단 당점을 줬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제 공의 성질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스핀샷 뭐 이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적구가 쿠션에 많이 붙어 있으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핀샷을 구사할 때가 많은데, 일단 스핀샷이라는 표현 자체가 회전이 많은 샷이잖아요. 회전이 많으려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회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회전력을 엄청나게 RPM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전력으로 스트로크 하는 방법, 아니면 회전력은 같은데 속도가 느려졌을 때 그 회전에 대한 반대적으로 회전에 대한 영향을 엄청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로 회전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공의 그 끝까지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원형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두께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을 좀 더 두껍게 쳐서 회전력은 살리고 스피드를 조금 줄였을 때 회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스펜샷이라는 게, 그랬을 때 약간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성질, 점점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성질로 인해서 보통 눕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랬을 때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진행을 할 때 하단을 너무 많이 줬을 때는 생각보다 스핀샷이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속도가 느려지려면은 일단은 쿠션을 맞는 순간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하단을 줬을 때는 반발 때문에 쿠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물론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단을 줬을 때도 튕겨 나오려는 성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겠죠. 그랬을 때 하단보다는 옆단, 오히려 아니면 약간 상단을 줬을 때 더 밀림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수구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각이었을 때는 내용이 뭐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각에서는 뭐 하단을 주고 칠 필요보다는 옆단 아니면 상단을 주고 쳐도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공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건 끌어치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구로 1적구를 맞추고 뭐 2적구를 맞추려고 코너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좀 예민해요. 조금이라도 얇으면은 뭐 2적구가 먼저 맞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약간 라운드성, 어떤 이런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하단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끌어치기 많이들 구사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림들은 약간 오버해서 그 확실히 그러니까 요 그림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해서 그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고,
공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배치의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뭐 키스 이런 건 일단 다 배제예요. 각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일적구로 수구로 일적구를 맞춰서 이런 궤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이런 식으로 공이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은 약간 공의 성질적인 거를 우리가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이 점점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런 형태는 약간 뭐 스핀볼 설명드렸을 때처럼 당점의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점이 약간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당점이 들릴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실수가 큐를 빨리 놨을 때, 큐를 빨리 놓는다는 거는 큐거리를 빨리 풀었을 때, 치고서 큐거리를 빨리 푼다는 거는 큐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약간 상단의 느낌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런 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큐를, 이런 공을 딱 치고 큐를 빨리 빼면 이런 바깥으로 퍼짐에 대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그걸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이런 공을 쳤을 때 상단과 회전운동, 하단과 회전운동의 영향으로 궤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상단과 회전운동이 가미가 됐을 때는 조금씩 뭐 바깥으로 퍼지려는 성질이 플러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단과 회전운동에 영향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씩 똘똘똘 말리는 느낌, 약간 짧아지는, 왜 쾌쾌 죽어드는 느낌 있죠. 뭐 말리는 느낌의 어떤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단과 상단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의 공들이 이루어지는데, 음, 업샷이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회전을 줬을 때 그냥 상단 당점을 주고 스트로크를 쭉 하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스트로크이고요. 근데 업샷이라는 거는 약간 당점, 처음에 우리가 치려는 타점, 그 당점보다 살짝 큐 끝이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능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시작 스타트 부분이 약간 하단이어도 상관없죠. 하단에서 약간 중하단이나 중단 정도 큐 끝이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구질 자체가 조금 달라짐,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업샷이라는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샷은 반대 개념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단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단에서 큐 끝이 좀 더 내려가는 거죠. 맞는 순간 큐 끝이 더 내려가서 뭐 하단의 효과가 더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상단에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죠. 상단 당점은 상단이었는데 상단에서 중단으로 큐 끝이 살짝 내려갔을 때 효과, 이게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효과들을 보면 뭐 액션이 당연히 커지고, 액션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한 구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과도하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일단은 이 다운샷과 업샷이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면 굳이 정확한 스트로크가 정확하게만 치면은 다 득점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어떤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률적인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을 때 좀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샷과 다운샷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을 보면, 일단은 표현을 다시 해보면, 스트로크를 했을 때 큐가 가면서 큐가 내려가겠죠. 이건 좀 과도하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로크를 했을 때 큐가 올라가는 거고, 뭐 다운샷과 업샷에 대한 거겠죠. 그러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그립이었을 때 가운데 딱 잡았을 때 이 그립을, 그러면은 공 공이 닿는 순간은 큐거리와 이 형태를 보면 정확한 원래 맞추려는 위치에 맞겠죠. 근데 큐를 짧게 잡고 스트로크를 한다 그러면 이 앞으로 쭉
스트로크가 뻗는 순간 당연히 왜냐면 팔뚝부터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어떤 그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들리겠죠. 들렸을 때 여기는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단 어떤 다운샷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업샷이라는 거는 큐를 좀 더 길게 잡는다는 거죠. 길게 잡고 공이 맞는 순간은 요 정도 정점에 내려오겠죠. 정점에 내려오면 당연히 큐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죠. 왜냐면 여기가 내려가니까 여기가 들려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업샷의 효과가 날 거예요. 그립으로도 그런 효과들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업샷과 다운샷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라고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해보면, 무난하게 그냥 치면은 들어가는 공이에요. 회전 주고. 근데 공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왠지 공이 밀려서 짧을 것 같다라는 거죠. 짧을 것 같아서 더 두껍게 구사할 수도 있는데, 두껍게 구사할 라인이 또 너무 막 밀려버리고, 두껍게 막 밀려서, 그리고 뭐 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생겨요. 이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돼. 아니면 어 그랬을 때 보통 업샷을 요거 이렇게 바로 설명해 드려야 되나? 그랬을 때 업샷을 이용하면, 업샷을 이용해서 내가 원래 맞추려고 했던 이 상태 편안한 위치에서 맞췄을 때 들어가는 그 득점 위치를 맞추면 공이 퍼져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가서 맞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맞추려고 그러니까 왠지 두꺼워져 갖고 길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운샷을 이용하면 공이 앞으로 밀리려는 성질 때문에 점점 짧아져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수구를 노란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적골 맞췄을 때 일반 통상적으로 그냥 쉽게 진행해서 들어가는 각이 예를 들어서 흰색 라인이에요. 흰색으로 무난하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라인을 세운다 그랬을 때 약간 두툼하게, 뭐 이유가 있겠죠. 두툼하게 하는 이유가 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지만, 두툼하게 공을 또 친다고 그랬을 때 약간 다운샷 느낌, 보통 보면 눌러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눌러치는 표현도 다운샷과 거진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두툼하게 맞아도 공이 쭉쭉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길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샷 같은 경우는 조금 얇게 맞아도 쿠션에 맞고 좀 그러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성질 때문에 점점점 짧아져가지고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다운샷과 업샷을 언제 이용하느냐? 우리가 보통 쉽게 보면 어떤 키스 라인에 있을 때 두께 조절로 키스를 빼야 되는데, 그 두께와 상관했을 때 업샷과 다운샷을 곁들여도 오히려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 그림은 김행직 선수의 영상인데요. 김행직 선수가 지금 뒤돌리기 짧게 대회전을 구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게 슬로우로 보면 큐를 끝을 살짝 드는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왜냐면 짧게 치려고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적구가 두꺼워질 수 있는데 좀 얇게 끄는 거죠. 키스를 이제 뭐 키스가 아니더라도 약간 큐컷을 들면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뭐 뒤돌리기 자체가 약간의 그 공의 밀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다운샷을 치는 그런 듯한 효과가 있어요.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돌리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쳐도 다운샷의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업샷을 살짝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각대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그 수구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각도가 뭐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솔직히 이렇게 길게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업샷을 구사를 하면 공이 좀 더 길게 그 내려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쉽게 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원팁 아니면은 뭐 쓰리팁을 주더라도, 각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그랬을 때 업샷을 치면 공이 좀 더 길게 늘어짐을 이런 공 같은 경우는 뭐 두께와 팁을 조절해서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살짝 끌어놓는 게 회전으로 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공은 그렇게 구사를 보통은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끌 때 잠깐 업샷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 끌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끌림과 밀림이 좀 같이 좀 진행되게끔 하고 싶을 때는 업샷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조지호 선수가 이 공을 똑같이 하나 치는 게 있어요. 갖고 요것도 업샷을 이용해서 살짝 끌어놓고서 구사하는 공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 업샷을 어떻게 구사하는지가 보여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큐 끝이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업샷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공은 다운샷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인데요. 이런 공 같은 경우는 다운샷을 이용했을 때 물론 얇게 쳐야겠죠. 다운샷을 한다고 해서 뭐 두껍게 다운샷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얇게 다운샷을 하는데, 그랬을 때 뭐 쿠션의 반발까지 버텨져서 더 효과 좋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이었을 때 실질적이면은 뭐 큐거리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구사되지는 않겠죠. 조금 내려가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업샷을 구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업샷 자체가 약간은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이럴 땐 다운샷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각도가 마이너스 각도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다운샷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운샷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고, 차라리 업샷을 치는 게, 업샷이 약간 퍼지는 성질도 있지만 뭐 여기서 봤을 때 출발점 자체가 좀 아래로 당겨지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샷으로 쳤을 때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업샷이 문제는, 지금 이 적구가 쿠션 뭐 가까이에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멀리 있을 때는 업샷에서 1, 2, 3에서 퍼져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오히려 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벌어져 있을 때는 조금 구사하지 않는 게 좋고, 다운샷으로 구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샷을 좀 쉽게 치려면 좀 짧게 잡고 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업샷 형태겠죠. 뭐 어차피 이 라인을 태워야 되는데 부드럽게 업샷으로 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끄는 게 일반적 뭐 스트로크가 좋고 뭐 다면 그냥 편안하게 끄면 되는 공이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한다고 그러면 업샷을 가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편하게 공을 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성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끌려서 회전 먹고 들어갈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 되돌아오기를 쳐야겠죠. 되돌아오기를 치는데 좀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럴 때 업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공들 뭐 대회전을 치려고 그러는데 쿠션에 붙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고점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눌러쳐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단 주고 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어차피 이용을 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원, 투 맞고 공이 팍 느려지는 성질, 이런 성질로 인해서,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이런 궤적을 이룰 수 있겠지만, 누른다든지 다운샷을 쳤을 때 원 맞고 투의 그 하단 성질이 계속 남아있으면 좀 많이 더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서 좀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다운샷을 이용해서 되돌아오기, 왜냐면은 옆돌리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때 되돌아오기를 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회전량을 조절해서 치자니 회전을 좀 적게 주고 쳤을 때 원, 투 맞고 그냥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회전을 많이 줬을 때, 회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얇아져요. 왜냐면 약간 뭐 스커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잠깐 퍼지는 상태 때문에 얇아져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두꺼워지면 여기 맞아가지고 또 짧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 다운샷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두께도 주고 다운샷을 이용하면 궤적을
이렇게 뭐냐면 밀려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회전을 충분히 주더라도 밀려서 뭐 코너 근처까지 맞고 충분히 각을 이루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해보셔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형태였을 때는 다운샷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난구인데 이건 조재호 선수가 쳤던 공이에요.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재호 선수가 멋지게 구사를 하는데요. 어,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상을 제가 올린 이유는 이 영상에서 조지어 선수가 어떻게 구사하는지의 그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정확하게 잡힌 게 있어서 이거를 올린 거고요. 그랬을 때 다운샷이 들어가는 모양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제 공 끝을 그러니까 큐 끝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운샷 형태의 어떤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왜 다운샷을 쳤는지 뭐 제가 조지호 선수랑 친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예상해 본다 그러면 끌림도 있어야 되지만 밀림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이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구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뭐 저만의 추측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고점자분이 있으면 뭐 여쭤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다운샷, 업샷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거를 올리게 된 거는 그냥 어떤 최소한의 그 구질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올려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당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구질에 대해서 한 번씩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꼭 뭐 굳이 뭐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칠 필요는 없는데 또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렇지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당점에 따른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거는 조금씩만 우리가 생각하고 구사를 한다 그러면 공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구질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하나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뭐 희열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영상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업샷과 다운샷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현식 선수의 샷인데요. 근데 김현식 선수는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약간 습관적으로 큐 끝이 항상 올라가는 그런 게 버릇처럼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약간 그 공을 만들기 위해서 업샷이 구사된 건지 아니면은 좀 약간 습관에 의한 건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진 않지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피니시에 살짝 큐끝이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보시면 피니시 동작에서 살짝 어떤 그 액션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 이번 조명호 선수인데 조명호 선수가 공을 두껍게 치면서 어, 두껍게 치지만 길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단을 이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대회전 칠 때 짧게 구사할 때 하단으로 약간 끌어치듯이 치잖아요. 그래야 대회전 짧게가 구사되는 것처럼.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 두툼하게 치면서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음, 두툼하게 치는 대신 하단을 줌으로써 공을 짧게 만들려고 하는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다운샷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명호 선수가 예전에는 액션이 이런 액션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요 근래 영상들을 보면 조금 그 이렇게 액션들이 그런 뭐 업샷이든 다운샷이든 그런 액션이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뭐 옆돌리기 대전을 구사했는데 액션이 딱 들어가는 어떤 큐에 대한 액션.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조명호 선수한테는 많이 보이지 않고 그냥 고든 스트로크가 쭉쭉 뻗는 시원시원한 그런 스트로크가 있었는데, 요새는 약간 요런 어떤 위아래의 스트로크가 가미돼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기술이 들어간다고 그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전을 구사를 하는 건데, 뒤돌리기 대전이에요. 근데 이 형태에서 공은 두껍게 치지만 길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을 어떻게 치는지 보시면 약간 다운샷의 형태가 여기서 길게 뽑아내는 거죠. 공이 늘어질 수 있게끔. 이런 형태가 늘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느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큐 끝이 쭉 하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만 더 느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느린 그림을 보시면 스트로크를 하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치는 순간 치면서 내려가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공을 좀 길게 뽑아낼 때 이런 것들이 구사가 된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은 이번에는 조지어 선수의 샷인데, 이거 예문에 나온 공이에요.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밀려버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끌리지도 밀리지도 않는 어떤 중간 형태의 그 어떤 스트로크가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약간 업샷으로 조절하는 게 나와요. 조지어 선수가 그 끝에 큐컷을 약간 살짝 들면서, 좀 그랬을 때 좀 당겨지는 힘이 제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바깥으로 퍼지라는 힘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쉽게 구사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라도 공이 뭐 상단을 줬을 때, 하단을 줬을 때, 그리고 뭐 다운샷을 했을 때, 업샷을 했을 때 구질들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라고를 그냥 막연히 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치다 보면 어떤 실력 향상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 구질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 아니면 공에 대해서 구질까지 생각하게 된다 보면 좀 더 좋은, 아니면 좀 더 재밌는 그런 당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업샷과 다운샷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길잡이로 생각하시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조언 얻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